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동산동과 영등 일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익산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장애인인 익산 시내에 2만여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들은 다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 질문하였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수단 중에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 익산시에는 지금 30대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10대가 추가 배치되면 40대의 법정 운행 대수를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를 운행하는 운전원의 경우에는 30명만 운영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0대는 그대로 세워놓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운전원에 대한 운영비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질의드렸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운행 대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긴 대기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체수단인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정책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익산시가 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확보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편의시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장애인은 마음대로 원하는 음식점에 가기 어렵습니다. 계단과 높은 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동시설에 경사로를 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질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도 이제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모든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이동권을 좀 보장받고 생활 편의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시장님과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동산동, 영등 일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익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일 시장님의 의미 있고 소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익산시에는 지금 현재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시장님 공약집 한 번만 다음 좀 넘겨주세요. 공약집을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공약은 없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뭐 지면의 한계상 실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정책 역점 공약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익산시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과 그리고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약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다선 의원 같은 우리 초선 의원 손진영 의원님 정말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 준비를 하시는 걸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정말 애정, 관심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님하고 앞으로 40분간에 걸쳐서 익산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나름대로 익산시는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줄기차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영원한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의 장애인 정책 대표적인 것을 뭘 들겠냐고 그러는데 뭐 이거저거 들고 싶은 것은 많지만은 지금 한 가지만 집어 말씀드린다면은 그 발달 장애인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 거니? 발달 장애인들
그 부모님들 한번 만나보니까 발달 장애인 본인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차라리 내가 장애인이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우리 아들보다는 우리 딸보다는 먼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분들의 하소연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특단의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발달 장애인 평생 학습관인데, 발달 장애인 평생 학습관은 어느 도시도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다만 우리 인접의 군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저희 자치단체들이 손을 못 대고 있고, 또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이 다 100% 11호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인데, 저희는 다행히 지역구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전국 최초로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 평생 학습관을 만들면서, 발달 장애인은 학습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취업을 시켜서 독립을 시키는 것, 그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바로 옆에다가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을 국비 사업으로 또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까지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뭐 발달장애인들 저는 타운을 만들자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숙제는 발달장애인 대학이라 할까요? 발달장애인 전문학교, 직업교육학교, 거기를 만드는 복합 타운, 발달장애인 복합 타운을 만들어서 그 일대를 정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에도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예. 저도 계속 관심 가지고 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많고 숙제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그 장애인의 이동권을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이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비장애인 분들은 이동할 때 사실 특별한 어떤 제약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각종 높은 턱과 취약한 어떤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이 손에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권리로 되어 있죠. 권리 아닌 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조항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상기시키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6조를 보면 이동 편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장요. 그래서 여기 시행 규칙에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익산시도 이에 따른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있고요. 익산시도 이거에 발맞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아까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얘기를 중점으로 해주셨으니까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익산시가 혹시 가지고 있는 정책과 방향이 있다면 아주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교통수단 말씀하셨는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저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콜택시하고 장애인 임대 택시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법정 소요대수를 전부 다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이번에 맞습니다. 의회에서 네. 전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법정 기준에 저희들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로 알고 계세요? 지금 이제 30대고 이제 내년도에 10대. 이게 해서 지금 확충하면 총 40대가 40대. 법정 기준에 맞게 되는 거죠. 예. 네. 다음 표 잠깐만 봐주세요. 네. 사실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이제 특별 교통수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익산에는 지금 30대가 있고요. 임차 택시는 6대, 저상버스가 이제 30대. 저 표는 좀 숫자가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매번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마다 다르게 알려주세요. 그 두 도대체 대가 정확히 몇 대예요? 두 대가 뭐가 빠졌는군이 네. 아이사랑 콜테 행복택시라고 네. 그것이 올해 한 대 확충하고 내년도 한 대 확충하는 걸 계획이 돼 있어요. 그 두 대가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고 자료에는. 예.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되면 법정 대수인 40대가 딱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네. 2023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임차택시 도입 지원 가내시를 자료를 보면 운전 원수 32로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기금과 시비를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실제 네. 저기 32는 2명은 사무원이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현재는 30대 예, 예. 그러니까 30명의 운전원과 30대의 그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10대 세우셨잖아요. 예. 그럼 그 나머지 10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 네. 말씀하시려는 거죠? 예? 네, 예, 운영비를 우리가 누락시킨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 확보된 걸로 네. 상반기에 그 10대까지 포함해서 40대 다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이제 그 돈이 들어가니까 그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우리 실무자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주목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익산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29대입니다. 정확하게. 한 대는 운전을 뽑지 못했고요.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대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4억 8천만의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실제로 저기에 나와 있는 운전원 수가 30명만 지급되다 보면 10대는 결과적으로 사다 놓고 세워놓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다 놓는다 할지라도 운행하지 못하는 효율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반드시 뭐 도비일 필요 없고요. 시 자체 예산도 필요하고 올해 또 순세경 잉여금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1차 추경 전에는 차도 빨리 구입하고 그리고 운전원도 보충해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아니고 나머지 지금 30대는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네. 30대 확보된 예산으로 40대를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연말에 되면 예산이 부족하겠죠. 네. 그것을 추경으로 저희들이 충당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30대 확보된 걸로 40대 운영이 가능합니까 운전원이? 그렇죠. 그래서 1년 것을 확보해 놨는데 우리가 한 6개월만 운영하면 나머지 6개월은 추경으로 반영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40대를 다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하튼 다른 시도 전북에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법정 운영 대수도 이번에 크게 많이 돼서 이제 40대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것에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영이 초반부터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 부분을 익산시에서 잘 편성해 주시길 예, 예.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긴 대기 시간이 늘 문제다.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대기 시간이 지금 이제 운전원들이 주 52시간제를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분들을 다 투입을 못해요. 차가 40대라 하더라도 한 번에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최대한 20명 정도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운전원 때문에 이렇게 드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낮 시간, 특히 이렇게 러시아워 시간에는 운전원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그래서 그 1시간 대기 시간을 저희들이 줄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을 아주 빠르게 잘해주셔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네. 현재 전북 광역 이종 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실제 우리가 보는 리프트를 이용해서 그 차를 타게 되는 그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자 대상자입니다. 이용 대상자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뭐 교통 약자분들 뭐 임산부라든지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특별교통수단 차에 탈 수 있는 수요가 대수에 비해서는 사실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출근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 퇴근 시간 이런 시간에는 밀리게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연차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는 전체가 30대가 있다 하더라도 30대가 사실은 다 돌아다니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교통수단의 확대도 사실 필요하지만 저는 오늘 잠깐 뒤에 장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서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 또는 바우처 택시 도입과 운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마도 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나온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그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대기 시간이 사실 상당히 오래되고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의원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걸 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체 수단의 마련을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해줘라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잠깐 볼게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도 이번에 좀 개정이 됐는데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아니면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특별교통수단 외에 다른 대체수단을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고요. 잠깐 그래서 혹시 담당 과에는 확인은 해보긴 했는데 이런 대체수단 바우처 택시 여기 이제 익산시는 임차 택시 6대가 있는데요. 비슷한 제도이긴 한데 고려해 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혹시 대체수단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이 너무 왕성하셔가지고 항상 저희를 좀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인데 저희가 지금 바로 도입한다고 하기에는 좀 몇 가지 이제 무리가 좀 있어요.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도 근본적으로 바우처 택시 제도가 도입이 돼야 모든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 차를 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요걸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행정 비용이 들잖아요. 지금 택시를 타면은 자기 본인 부담이 평균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시비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그걸 결제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결제를 해주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과거제 카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한테나 빌려줘가지고 막 타고 다니면은 비장애인한테도 그것이 지원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를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은 이제 일반 택시하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대나 그 사람들 소유자 몰리면은 아무래도 카드 쓰는 사람한테는 배차를 덜 해주겠죠. 오히려 그러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기다릴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인접체 자치단체들 쭉 사례를 보니까 아직은 전라북도에는 이거 도입한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국에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먼저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이 구상하고 계신 그 아이디어 그걸 저희들이 좀 참고해서 이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조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되는 우려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다행히도 다른 지자체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문제점 아까 시장님께서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바우처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도덕적 해이 부분을 좀 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듣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성남시 사례인데요. 2021년도부터 법인하고 개인 택시 모든 그 일반 택시에 바우처 택시를 적용하고 있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결제 시 요금 35%만 청구하고 나머지 65%는 성남시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체 수단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그 특별교통 수단은 한 대당 4,800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10대가 4억 8천만 원 올라왔던데 거기에 운전원의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한 대당 적어도 최소
8천만 원에선 1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네. 저희는 대안으로 이렇게 임차 택시를 네네. 제시를 하는 그렇죠. 것이 네. 임차 택시를 하면은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이런 편의가 다 이런 고민이 거의 다 해결이 되면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의원님이 더 좋은 제도라고 네. 제안해 주셨으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차 택시도 뭐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 택시를 늘리던 아니면 좀 다 바우처 택시를 고민해 보시던 그런 것들은 이제 집행부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대체 수단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이동할 때 불편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뒤로 넘겨주세요. 이건 다른 지역 그 표인데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서울시는 한 17,000대 정도 바우처 택시가 있고요. 아까 성남시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전북은 아직은 이제 고려 사항은 아닌데 저는 점차 대체 수단으로서 고민해볼 그 필요성이 있는 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는 생활 편의 시설 중에 경사로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익산 시민은 그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우리 그 모토가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네. 그 시민에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가 일층 있는 삶을 좀 보장하자는 뜻으로 저 사진을 드렸는데요. 제 지인입니다. 지인과 같이 식당에 약속을 했는데 다른 데를 잡지 못해서 저 앞에 경사로를 저도 비장애인들 뭐 생각하지 못하고 갔는데 계단이 저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인 남성 두 분이 지금 휠체어를 들고 식당 안으로 진입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거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턱 때문에 편의점, 뭐 식당 이런 대부분의 그 편의시설에 가기가 되게 접근성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뒤에 뒷장 좀 넘겨주세요. 네. 그 시장님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아시죠? 예, 네네. 예. 거기에 뭐 시행령, 시행 규칙도 다 있는데 보통 저 계단의 턱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저렴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경사로죠. 네. 경사로에 대한 조건이 조금 낮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사로 설치 의무. 지금 경사로가 전에는 그 300제곱미터 이상이 의무 설치 지역에 있었는데 금년 4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50제곱미터로 300제곱미터 있을 때는 거의 해당되는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는 거의 모든 식당이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 이전에 금년 4월달 이전에 설치된 300제곱미터까지 해당되는 그 50제곱미터 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고민이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이제 권고로 해결해 왔는데 저는 이 우리 손 의원님이 이 질문을 주시길래 이 검토하면서 그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경사로야말로 몇 분 드는 거 아닌데 우리가 이동식 경사로를 다 만들어서 보급해버리자. 그러면은 조그마한 예산으로 장애인들 이동권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권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제작해서 비치할 수 있는 데는 비치를 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물림 맛집 같은 데는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맛집인데 그런 데를 경사로가 없어서 지금 못 가게 되면은 그것도 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꼭 경사로 설치 유무를 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하겠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휠체어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때마다 저도 참 부끄럽고 참 참담합니다. 왜 저 30년생 아이도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여건이 다 개선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익산시에 음식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저희가
이동식 경사를 할 수 있는 데는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수시로 다니는 그 장소,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장소에 대해서는 경사로 설치 문제, 최소한도로 이 문제만큼은 우리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의원님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질문지를 드렸더니 답을 아주 짧게 잘 해주셨네요. 여하튼 올해 5월 1일부터 이 의무 설치 규정이 50제곱미터 이상 의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서 조항이 있다 보니까 뭐 반드시 내가 꼭 설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그것의 필요성을 좀 느끼기가 어렵기도 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서 익산시의 주요 시설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그 실태 조사에 맞춰서 경사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시행령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게 보장이 돼야 교통약자인 분들이 대부분 이동권은 진짜 권리로서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건 대물림 맛집 제가 지금 찍은 사진들이고요. 거의 대부분 대물림 맛집이든 모범 음식점, 뭐 향토 음식점, 익산 시내에 내놓으라 하는 음식점들에도 출입구에 저렇게 경사로가 없습니다. 뭐 재작년 장애인 체육대회 때 경사로 다 설치하게 했다고 담당 공무원님께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 뒤에 음식점이 다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설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곳을 못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권고 수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설치되지 않은 곳 322개소는 네. 설치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고 가지고는 약하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나는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 여기 뭐 대물림 맛집 평가 심사표에도 딱 보니까 그 편의시설 간소한 상차림 여부에 따라서 배점 점수를 3점을 가지고 평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15점짜리도 있는데 이건 이제 3점 정도여서 내가 이 점수는 굳이 포기해도 나머지 높은 점수를 잘 받아서 이 대물림 맛집이라든지 이런 게 선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무적으로,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다른 지역 시민들도 와, 익산시는 이렇게 왔더니 이런 곳에 이런 것까지 잘 되어 있는 정말 품격 높은 도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사진 잠깐만 볼게요. 저 익산시의 공공시설 행사장 무대입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행사장에 가실 거고 시장님도 많이 가시지요. 무대에도 저렇게 다 계단으로 되어 있지 뭐가 경사로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다닌 곳 중에 뒷장, 예, 여기는 이제 솜리문화예술회관인데요. 여기만 가변식 경사로가 보유되어 있어서 만약에 좀 힘들거나 아이들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저 경사로를 펼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런 공공시설도 역시 의무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고, 아마 그리고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그때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도시 품격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품격 도시 익산을 지향하는 익산시에서 저런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그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위원회의 질문과 어떤 제안을 정리하자면,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통해서 확대를 위해서 대체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달라. 그리고 익산시의 주요 시설물 아니면 그 음식점 등을 포함해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눈만 잠깐 감고 10걸음만 걸어 보십시오. 5걸음쯤 걸었을 때 갑자기 두려워지고 내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 한국
수화 언어법이 있습니다. 아마 그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익산시 지난번에 앞선 선배님들이 해서 여기 지금 한국 수어를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드는 이유는 참석자 중 누군가는 농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는 어떤 다양한 형태인 거지 스펙트럼이고 인간의 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분의 책 작가이기도 하고 실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휠체어를 사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목발 짚는 연습을 해서 비장애인처럼 그 기능을 향상시켜야 돼라는 노력들을 우리 주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어떤 극복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변호사는 나는 그걸 극복하는 시간에 공부를 했다. 공부라는 걸 선택해서 나는 당당히 변호사가 됐고 여러 서민들과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변호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극복했다는 말에 심리적인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뭐 극복해야 되거나 어떤 수혜나 동정의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과 조건을 익산시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희 시장님이 앞서 여러 가지 대답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안한 정책과 더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드리면서요.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